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에,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들이 바라는 공무원 인재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일 날 올해 23년 2월 22일 날 KBS에서 보도가 됐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인재상을 발표를 했답니다. 소통 공감력, 헌신과 열정, 창의와 혁신, 윤리와 책임의식, 이런 걸 가진 사람을 훌륭한 공무원으로 보겠다. 그래서 인사고과라든지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걸 발표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덕목을 갖춰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덕목이 거의 다 운회적인 덕목이에요. 예, 소통과 공감, 이거 말과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하는 거죠. 헌신과 열정, 이거 책으로 하는 거 아니죠. 글짓기해서 공문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죠. 행동으로 하는 거죠. 창의와 혁신, 이거 예, 의욕을 가지고 또 능동적으로 지금 현재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걸 바꾸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윤리와 책임, 예, 거의 모두가 오른쪽 뇌적인 정보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가 문제냐? 공무원은 지필시험, 지필시험을 봐가지고 뽑은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좌뇌형 인재예요. 그런 좌뇌형 인재를 선발해가지고 정작 공무원은 이래야 된다라고 내건 것은 오른쪽 뇌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율 배반적인 이런 말이죠. 또 공무원이라는 것은 하급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급자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 이걸 외부에 상당히 보안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업무 특성이 있는 건데, 이것이 잘못하면은 공무원 간의 소통 공감, 예, 외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니까, 공직 자체라는 게. 공무원 간의 헌신 열정, 공무원을 위한 창의 혁신, 공무원 간의 윤리 책임 문제가 된다면, 공무원끼리는 매우 좋겠지만 이것이 공무원의 본질인 공복으로서 나라와 역사와 국민을 위한 이런 덕목이 될 수 있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국민된 도리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공무원상이 설마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바라는 바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국민들이 대다수가 저런 상을 바람직한 공무원으로 여길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이런 사람이 어떤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방송 말미에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조직 내부에서 서로 대하고 업무를 대하는 태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본질에 대한 말보다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 필요한 것을 그런 데다 가치를 둔 인재상을 정한 거다, 이런 뜻으로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생각하는 그 공무원의 본질은 우리 국민이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우리가 가장 평이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상을 가지고 멀리 앞을 내다보는 원식을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책임감, 그리고 직무의 전문성, 성실성, 정직성, 청렴성, 봉사성, 그리고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두루 갖춘 전인성, 이런 것이 상당히 공직자로서 필요하다고 나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있지 않다면 이런 가치는 공직자의 이상형 중에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공무원에게 바라는 것은 사익을 챙기고 공익은 찾지 않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죠. 공무원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공익만을 추구하기도 원치 않아요. 예, 사익도 추구하지만 반드시 공익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조직일 것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가치가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말한 공무원 인재상 속에는 뭔가 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민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에서 자기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또 제시했겠죠. 그것이 13년, 8년, 2023년에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은, 기업 인재상으로는 책임의식, 도전정신, 소통협력, 창의성, 이런 것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자격과 능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약간 다를 겁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공직인재상은 소통 공감, 소통 협력과 중복되죠. 헌신 열정, 책임 의식, 창의 혁신, 윤리 책임, 이런 덕목이 저게 전부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뇌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는, 그렇다면 뇌의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전뇌적 공무원 인재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박학하고 앞을 내다보는 원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채용이 되고, 이런 사람이 공무원이 돼서 공무를 볼 때 이런 능력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창의 혁신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또 직무 전문성도 부수적으로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왼쪽 뇌적인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족이 애가심, 자기 가정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공무원이면 당연히 애국심, 애족심이 남달라야죠. 보통 수준이는 안 됩니다. 보통 수준보다 넘어야 됩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면이기 때문에 우뇌적인, 오른쪽 뇌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공무원이 나와 우리 가족 외에 주변의 다른 것들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소통이고 공감이고, 이런 건 저절로 따라오는 일입니다. 소통 공감하라고 하지 않고 애국 애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소통 공감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뜻이 좋고 실력이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 실천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 하다 말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의 간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을 하게 되면은 헌신, 열정, 윤리, 책임은 부수하는 거죠. 거기다 덤으로 정직,
청렴, 봉사,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자에 대한 이런 덕목이 저절로 갖추어져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학, 원식, 애국, 애족, 성실, 실천 이것만 가지면 왼쪽 뇌, 오른쪽 뇌, 뇌간의 속성을 균형적으로 아우르는 전뇌적 공무원 인재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크게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써서 공무원 인재상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옛날부터 많이 써오던 단어 박학원식, 애국애족, 성실, 실천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고 이것은 앞으로 100년 후에라도 한국의 공직자라면 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이런 덕목으로 여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바람직한 공무원상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기 때문에 문화윤회론이라는 제목 속에 넣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